네, 이번 시간에는 엑사데이터, 오라클 엑사데이터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엑사데이터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엑사데이터 장비를 머신을 구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렉이라고 그러죠. 렉이라는 게 이렇게 박스죠. 우리 그 데스크탑으로 치면 집에 있는 PC 생각하면은 그 데스크탑 박스 해당되는 게 렉이고, 그 데스크탑 박스 안에 열어보면은 그 안에 보드가 있고 CPU 있고 메모리 꽂혀 있고 하드디스크 꽂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박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렉이라고 하고, 이 렉이라는 거에 이제 그 뭐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거기다 끼울 수 있는 모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끼워서 컴퓨터 또는 뭐 네트워크 장비,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렉에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딱 설치를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요걸 뭐 보통은 이제 그 무슨 뭐 통신 장비다 그러면 통신 렉이 있고 거기에 뭐 몇 개가 이렇게 꽂혀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 다른 것 뭐 장비 갖다가 여기다 더 꽂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밴드하고 관계없이 뭐 렉은 이제 표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라클 엑사데이터 장비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렉 하나만 달랑 날라와요. 달랑 오는데 이 안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고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렉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토리지 서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토리지 서버. 이게 스토리지란 얘기예요. 스토리지가 위에 아래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돼 있죠.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여기에 이제 DB 서버에 해당되는 그 컴퓨터 노드, 컴퓨터 서버,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스토리지도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스토리지 서버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이제 스토리지가 하드디스크는 조그만 네모나게 생긴 거잖아요. 거기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 4,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박혀 있고 박혀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스토리지 서버라고 하고,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다음에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뭐 시스코 장비를 많이 쓰니까 뭐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L3든 뭐 L2든 뭐 그런 것들, L4든 뭐 그런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인피니벤트 스위치. 이게 이제 일반 서버로 따지면은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걸 이제 그 센 스위치, 센 연결이라고 하죠. 센.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전산실에 가보면요, 큰 전산실에 가보면 이게 우리가 뭐 서버를 샀다 그러면은 이게 뭐 HP 서버를 사든 아니 뭐 IBM 서버를 사든 뭐 서버들 많잖아요. 선 서버, 지금 이제 오라클에 인수됐지만 그런 서버를 사든 이렇게 렉이 딱 와요. 서버 장비라고 해서 렉이 딱 옵니다. 렉이 오고, 그리고 또 스토리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스토리지도 S네. 서버도 S고, 여기다 서버 이렇게 써야 되나? 스토리지.
스토리지 뭐 EMC 스토리지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앞에 EMC 벤더가 EMC 스토리지 또 뭐 히다치 이런 것 유명하고 또 뭐가 있지? HP도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도 장비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벤더들이 많은데 스토리지도 구매를 하면은 스토리지가 렉에 딱 담겨가지고 렉이 딱 옵니다.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하고 서버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서버도 어떤 통신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이게 이제 DB 서버라고 가정했을 때 뭐 여기 와스 서버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거 그런 서버들이 또 다른 렉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하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로. 그래야지 통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와스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을 해야죠. 그리고 사용자도 밖에 있는 사용자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 DB 접속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네트워크도 렉이 따로 있어요. 네트워크 렉이 그 시스코 그 L3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죠. L3 그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 렉이 있습니다. 렉이. 그래서 여기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 있고 다 이쪽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서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TCP/IP 통신을 요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뭐 엑스터미널이나 아니면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와스 서버도 접근을 하고 와스, 예, 와스 서버도 접근하고 아니면은 이 DB 서버도 접근하고 뭐 이런 거 네트워크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연결돼 있는 거죠. 여기 스토리지도 관리하려면 스토리지도 네트워크 접속해야 되니까 이것도 연결돼 있고. 근데 이제 이 스토리지하고 서버는 연결될 때 요걸 그냥 이런 그 L3 스위치나 이런 스위치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TCP/IP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기가빗 기가빗 랜이라고 하죠. 기가빗 랜, 1 기가빗 랜, 10G 기가빗 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식으로 1G 네트워크, 10G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써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L3나 L2 스위치나 뭐 이런 스위치들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데 얘는 디스크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지하고 이 DB 서버의 경우는 이게 IO가 굉장히 많죠. IO가 또 DB 서버가 아니라도 요 와스 서버라도 이 스토리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것은 이 디스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신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네트워크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주고받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서버하고 스토리지 간에는 양이 많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서버하고 데이터 이 스토리지에는 그 디스크에는 데이터가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건 광통신을 하게 되죠. 광통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스위치도 뭐 L3나 뭐 L4 스위치나 뭐 이런 거 같은 그 시스코 스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센 스위치라는 걸 쓰고 센 통신을 합니다. 센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스토리지 통신은 좀 달라요. 좀 네트워크가 좀 빠른 그런 통신을 합니다. 센 스위치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전산실 내에 여러 가지 장비들, 서버, 뭐 스토리지 장비, 센 스위치,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업무가 돌아가죠. 보통 전산실에서. 예, DB 서버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 서버도 있어야 되고 얘네들 간에 통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이때 서버는 뭐 IBM 벤더에서 구매를 하고 스토리지는 뭐 EMC나 히다치 이런 데서 구매를 하고 센스위치도 보통 EMC 걸 많이 쓰고 또 뭐 네트워크는 시스코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벤더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다 다른 벤더, 원 벤더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 벤더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장비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IBM에서 만든 DB 서버하고 뭐 히타치에서 만든 또는 EMC에서 만든 이 스토리지 서버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겠죠. 뭐가 잘 틀어지면은 제대로 이게 연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느려지거나 장애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이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전산시대에 보면은 장애 날 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왜 장애가 나냐면은 일단 벤더가 다르니까 그 여기는 이제 이거 세팅할 때는 IBM이라면 IBM 벤더에서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여기는 만약에 히다치다 그러면 히다치 스토리지 서버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하겠죠. 이 사람이 엄청 고급 인력이면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잘 세팅을 하겠죠.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왔다면. 근데 아니라 들어온 지 입사한 지 한 6개월도 안 된 신빙이 와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다. 그럼 뭔가 많이 이빨 빠진 것들이 막 생기겠죠. IBM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발생이 안 하다가 어떤 무슨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게 터져가지고 장애가 이제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하여튼 뭐 이런 단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어플라이언스 이제 지금 엑사 데이터는 어플라이언스란 용어를 씁니다. 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APPLIANC 어플라이언스가 사전에 찾아보면 뭐 가전제품 뭐 그런 겁니다. 기성제품, 가정제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원 벤더에서 조립을 딱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서버 따로, 스토리지 따로, 네트워크 따로 다 다른 벤더에서 가져와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원 벤더에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거죠. 우리 그 선풍기 아니면 밥통 아니면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 가전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살 때 다 원벤더에서 만들어진 걸 제품을 사오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뭐 삼성에서 만든 냉장고를 산다든가 LG에서 만든 에어컨을 산다든가 뭐 쿠쿠 이런 데서 만든 밥통을 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딱 원벤더에서 만든 걸 사오지 누가 뭐 냉장고에 냉동실은 LG 거 쓰고 뭐 냉장실은 뭐 삼성 걸 쓰고 뭐 그렇게 갖다 와서 가져와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 벤더에서 만들어진 걸 이미 거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 에어컨이면 에어컨, 냉장고면 냉장고에 맞게 최적의 세팅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진 그 찍어낸 그 장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네. 냉장고 사면은 보통 막 10년씩 있지 않습니까? 고장 안 나죠, 잘. 에어컨도 그러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을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엑사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서버가 DB 서버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DB 서버가 들어가 있고 색깔 다르게 써볼까? DB 서버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죠. 스토리지 서버라고 하는데 스토리지가 여러 개 달려 있는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DB 서버가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시스코 네트워크 스위치 물론 시스코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오라클에서 사다가 끼운 거기 때문에 오라클에 조립했다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라클일 거라 오라클에서 넣은 거죠 이건. 그리고 여기 또 네트워크 이게 DB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 위해서 센은 아니고 센 비슷한 뭐 인피니밴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인피니밴드 지금은 뭐 로키 뭐 이런 걸 좀 이제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엑사데이터도 버전이 자꾸 바뀌면서 옛날에는 인피니밴드라는 걸 썼다가 지금 로키라는 걸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스위치 장비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전원 장치도 다 들어가 있고 이 렉 안에 이런 뭐 서버, DB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이미 그걸 본사, 오라클 본사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서 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미 딱 세팅한 최적의 세팅을 쭉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한 상태로 조립이 돼가지고 요 이제 기성 맞춤 제작된 맞춤 제작 아니야 이거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진 걸 찍어내는 거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어플라이언스 장비라고 하고 엑사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엑사데이터 장비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다 오라클이죠. 그러니까 DB 서버도 오라클에서 만들었고 스토리지도 오라클에서 만들었고 오라클이 원래 DB 회사인데 이제 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선이 원래 솔라리스 선 그 장비 하드웨어 회사였었죠. HP, IBM 같은 하드웨어 벤더 경쟁하는 하드웨어 회사였죠. 거기서 자바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걸 인수를 해버렸죠.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그 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버도 만들고 뭐 다 만들고 뭐 스위치만 이제 OEM 같은 걸로 해서 시스코에 사가지고 갖다 달아버리는 거고 납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엑사 데이터라고 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춰서 오는 것들 이런 걸 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하거든요. 엑사 데이터 하드웨어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엑사데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는 원 벤더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토리지도 끼워져 있고 여기 돌아가는 그러니까 DB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여기 스토리지도 그렇고 이 서버도 그렇고 이 인피니밴드 스위치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오라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오라클 DB도 오라클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고 그러니까 다 오라클이잖아요. 오라클.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엑사데이터가 원래 엑사데이터는 그 다른 그 이런 식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그 다른 벤더들도 있어요.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기 시작한 게 오라클이 처음이 아니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은 테라데이터라는 회사였거든요. 테라데이터에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테라데이터도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HP 버티카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오라클은 이제 약간 후발주자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테라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성능 위주로 성능을 강조를 많이 하죠. 빠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막 병렬 처리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 원래 아키텍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렬 처리 하도록. 얘도 마찬가지. 엑스데이터도 내부적으로 스토리지를
쭉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나눠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도록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빨라요. 엑사데이터도 빠르고 테라데이터라는 것도 빠르고 물론 테라데이터 안에 돌아가는 DB는 오라클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그런 식인 거고 그 빠르고 뭐 HP 버티카라는 것도 그렇고 오라클 엑사데이터도 빠르고 예. 그래서 원래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목적 자체가 태생 자체가 빠른 SQL 실행, 빠른 분석 장비, 뭐 이런 모토로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실제로도 엄청 빠르고 엄청 빨라요. 이 안에서 병렬로 무조건 돌아가 버리니까 무조건 병렬로 돌아가면 뭐 큰 데이터 처리할 때 무조건 빠르겠죠. 물론 굉장히 작은 테이블 뭐 몇백 건 되지도 않는 테이블 조회할 때는 굳이 병렬로 돌리면은 쓸데없이 느려지겠죠. 그 병렬로 나눴다가 그거 몇 개 되지도 않는 데이터 나눴다가 다시 또 결과 합쳐서 이렇게 보내려면 그게 더 느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엄청 큰 경우 막뭐 1억 건, 막 10억 건 이렇게 되는 거, 뭐 테이블 하나에 막 1테라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것들. 그런 것들 돌릴 때 이런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쓰면은 빨라집니다. 되게 빨라집니다. 막 일반 DB 서버에서 돌릴 때는 뭐 1박 2일 뭐 아니면 뭐 일주일씩 돌려야 되는 거 그런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쓰면은 뭐 1시간 만에 끝나고 막 그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빠른 걸 이제 강조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고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테라데이터나 뭐 엑사데이터나 이런 것들이다. 예.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제 DBA로서의 장점은 그 성능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정성이라고 봐야 돼. 안정성. 제가 볼 땐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장애가 덜 난다.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장애가 덜 난다.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게 스토리지는 뭐 EMC, 닷지 거기서 가져온 거고 여기 뭐 스위치는 또 뭐 시스코에서 가져오고 서버는 또 뭐 HP나 뭐 IBM 이런 밴드에서 가져오고 갖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 끼워 넣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돌아가는 이 DB 서버에다가 그 오라클 DB 서버면 이제 오라클 소프트웨어 같은 거 깔아가지고 돌릴 거 아닙니까? 오라클은 또 밴드가 다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예. 이게 잘 맞아야 돼. 아구가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이 오라클 DB를 돌릴 때 뭐 여기 DB 서버 그 OS의 커널 파라미터는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RAC다 그러면 또 RAC면 인터커넥트 할 때 네트워크 그 멀티패스 뭐 이런 것은 또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OS 서버 OS 쪽에서 이제 또 기능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세팅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거기 딱 DB 버전에 맞는 그 OS 버전하고도 딱 맞아야 되는 거고 궁합이 안 맞으면 이제 그 맞춰야 되는 거고 그때 커널 파라미터는 어떤 값들은 몇 이상 세팅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커넥트 세팅할 때도 뭐 어떤 것들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전복 프레임 세팅하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막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죠. 고객은 이런 사업을 내면 이게 장비가 얼마짜리인데 각각 밴드한테 최고의 엔지니어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최고의 엔지니어 어디서 데려옵니까? 누가 확인할 거예요? 최고의 엔지니어인지. 뭐 미국 그 HP 본사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거예요? 미국 오라클 본사에 있는 개발자를 데려올 겁니까? 못 데려오잖아요. 결국은 한국에 있는 사람 엔지니어를 쓸 건데 그 엔지니어가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지
십몇 년 된 베테랑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몇 년 된 베테랑이 왔으면 아주 잘하겠죠. 그지만은 뭐 이제 6개월도 안 된 초짜가 와가지고 뭐 이런 막 세팅을 막 대충 해놓고 딱 가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겨우겨우 돌아가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부하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이상한 막 문제가 생기고 DB 서버 막 주저앉고 막 DB 내려가 버리고 오라 600 떨어지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그런 큰 데이터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장비도 많고 DB도 많고 별의별 벤더들이 다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짬뽕해 놓은 장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꼭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도 딱 무슨 개발해서 오픈하자마자 딱 생기면은 그나마 열심히 잡기라도 하는데 그럭저럭 오픈하고 쓰고 있다가 한 1년 뒤에 생겨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 나중에 막 그걸 찾느라고 막 6개월 개고생하고 막 벤더들 매번 모여가지고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아보면 파라미터 하나 잘못됐네. OS 패치 이걸 적용 안 했네. 뭐 그런 것들 어이없는 막 그런 원인들이 나중에 밝혀진다니까요. 예. 처음부터 잘했으면 장애가 안 났을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엑사데이터 장비가 딱 나왔을 때, 야, 이건 정말 이건 정말 DBA를 위한 장비다라고 난 생각을 했죠. 예. 장애나면은 DBA는 왠지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장애낸 거예요, 이거? 쥐들이 막 이렇게 조잡하게 가져와서 조립해 놓은 거 나한테 넘겨놓고 장애나면 이제 왜 장애가 났냐고 원인 파악하라고 DBA 닥달하고 DBA 죽죠. 이제 그거 아니라고. 장애나면 막 어디 휴가 갔다가도 막 뛰쳐나오고 잠자다가도 막 불려 나와가지고 이거 장애 원인 파악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원인 파악이나 금방 돼가냐? 안 되죠. 그런 식인데 이런 장비가 딱 들어와 버리면 뭐 장애가 잘 일단 안 나고 왜 그러냐면 요 세팅을 누가 했냐? 이 장비가 딱 온 다음에 엑사데이터 같은 장비가 온 다음에 한국 엔지니어가 돌리긴 해요. 스크립트 돌리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 맞는 무슨 뭐 DB 이름부터 IP 세팅이나 이런 것도 세팅하는 거지. 이 DB 서버에 있는 OS에 있는 커널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DB 서버에 있는 무슨 세팅이라든가 이런 OS 간의 뭐 패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미국에서 본사에서 세팅이 딱 돼가지고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그런 세팅들, 실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은 이미 뭐 전 세계 넘버원이라는 엔지니어들이 세팅을 쭉 해가지고 이미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걸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가 안 맞아가지고 뭐 커널 파라미터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장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엑사데이터 같은 장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RAC를 운영할 때 특히 이제 엑사데이터 같은 장비가 좋은 점이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무슨 엑사데이터 장비 세일즈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막 너무 홍보를 해버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 유튜브 영상 찍으면은 무슨 스폰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뭐 스폰 받을 때 뭐 주지 않습니까? 뭐 통닭 스폰 받으면 통닭을 줘가지고 뭐 그거 스폰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엑사를 저한테 주어도 쓸 일도 없고 저한테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죠. 일단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엑사 장비를 예전에 써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근데 RAC의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장점이 RAC 운영할 때 오라클 RAC 운영할 때 제가 몇 번 RAC 영상 찍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RAC는 인터커넥트가 생명이다. 인터커넥트 느려지면 다 느려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엑사데이터 장비가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DB 서버 간에 이제 그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인피니밴드를 쓰거든요. 인피니밴드가 이게 40기가 이중화돼 가지고 액티브로 해서 80기가 bps 정도가 나옵니다. 80기가 bps니까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쓸 때 이런 엑사데이트 장비가 아니면은 보통 1G 네트워크 옛날에 그거 많이 썼죠. 지금은 이제 좀 빠르게 한다고 10G 네트워크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10Gbps예요. 10Gbps 빠른 게. 근데 얘는 80Gbps예요. 그러니까 인터커넥트 겁나 빠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RAC가 인터커넥트 병목이 안 생겨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얘도 좀 버전업이 돼가지고 인피니밴드는 또 옛날 말이 됐고 히스토리를 볼까요?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 이렇게 엑사데이트 장비가 V1, 2, 3, 뭐 4 이렇게 쭉 올라가죠. 지금은 네, X9, X1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서 X8M부터인가? 9부터인가 8부터인가는 여기까지는 인피니밴드였어요. 인피니밴드였다가 여기부터는 지금은 이제 다 로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ROC인가? 로키 네트워크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100기가 bps입니다. 100기가 bps. 80기가가 아니라 100기가 bps. 굉장히 빠르죠.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100기가로 bps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일반 텐시 네트워크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인터커넥트 병목이 거의 없어요. 엑사데이트 장비는. 그러니까 RAC가 아주 그냥 그 RAC의 최적이죠. 예. 맨날 RAC 뭐 느리다고 해서 가보면은 이제 뭐 인터커넥트 쪽에 막 느려진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전보 프레임을 세팅하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BA를 위한 장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비 자체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살려면은 좀 규모가 있는 사이트나 돼야 되지. 조그만 업체에서 이런 걸 사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DBA는 무조건 엑사를 도입하는 게 예, 자기한테는 훨씬 DBA 일을 하기에는 좋죠. 장애가 덜 나야지 DBA가 안 피곤하지. 매번 뭐 할 때마다 장애가 나고 막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고 이러면 DBA 해먹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엑사데이터 장비 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뭐 이런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열심히 얘기해 버렸네.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좀 잘라서 다음 편에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엑사데이터 장비를 아까 제가 뭐 여기 이게 꽉득 채우면은 여기 여기 스토리지가 들어가고 여기 뭐 서버가 들어가고 위아래로 여기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아까 그림은 가득 채운 그림인데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게 이제 가득 채웠을 때 이걸 풀렉이라고 해요. 근데 풀렉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스토리지도 많고 DB 서버도 8대예요. 이게 위에 4대, 아래 4대. 8대 써보면은 팔로드 RAC니까 팔로드 RAC를 쓰는 데가 그 정도 쓰려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사이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렉은 좀 꽤 큰 장비죠. 가격도 좀 세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반띵 해라. DB 서버도 4개만 있으면 되고 스토리지도 반절만 있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절만 채운 걸 갖다 하프렉이라고 하고 그것도 많다. 반에 반만 채운 걸 그 쿼터렉이라고 하고 그것도 많다. 더 적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CPU를 좀 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빼지는 않고 뭐 디저블 시킨다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지도 좀 스토리지는 디스크를 좀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 쿼터렉의 반을 만드는 게 에이스렉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스렉, 쿼터렉, 하프렉, 풀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뭐 큰 걸 살 수도 있고 중간짜리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엑사데이터는. 그리고 엑사데이터 히스토리는 아까 쭉 얘기했죠. 지금 X10까지 아마 2023년, 지금 23년이죠. X1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스토리지도 용량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CPU도 엄청 개수가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64코어 뭐 이랬던 게 지금은 이게 지금 몇 코어예요? 300코어? 380코어. 어마어마하죠. 메모리도 램 메모리인데 이게 12테라, 뭐 디스크도 아니고 이게 지금 메모리가 12테라입니다. 이게 디스크는 더 어마어마하고요. 디스크는 어디 써있지도 않네. 플래시 캐시는 우리 NVMe 그 뭐 SSD 디스크 그거잖아요. 하드 디스크 말고 빠른 디스크, 반도체 디스크 그거가 이제 358테라. 이거 말고 하드 디스크도 딸려 있거든요. 그건 더 큽니다.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히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장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엑사데이터 장비에 대해 계략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조하고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수박 겉할 듯이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해서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고 더 많아요. 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특수한 기능들이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많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줄이고요. 그건 다음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